네, 2000년대 들어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이 쑥대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5명 가운데 1명꼴로 암에 걸린 건데요. 집단 암 발병의 원인 이제서야 밝혀진 겁니다. 사실 정말 심각했던 게 22분이나 암에 걸렸다고요. 그렇죠. 22명이나 암에 걸렸고 무려 14명이 숨진 집단 암 발병 사건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무려 18년 만에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바로 마을 인근에 있는 공장에 연초박이라는 담뱃잎 찌꺼기가 그 원인이라고 밝힌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벌써 18년이나 지난 세월이에요. 왜냐하면 2001년 이 공장이 들어섰고 2017년까지 무려 22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동안 정부, 지자체 모두 미온적이었습니다. 주민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비료 공장이 원인이다, 원인 조사해달라 했지만 재작년에서야 이제 원인 규명에 착수했고요. 어제 정부가 이 연초박, 비료 공장에서 사용된 연초박이 원인이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 환경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석 질환의 역학수 관련성이 밝혀진 첫 번째 사례거든요. 연초박에서 나온 PSNA라는 물질과 파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들이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네,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박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어떤 식으로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일단 연초박이라는 건 담배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요. 네. 그 찌꺼기에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을 조합해서 이제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시켜서 이제 유기농 비료를 만드는 이제 그런 공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고열 건조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해서 건조를 시켜서 만든 거니까 그 과정이 불법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고열로 건조를 하면 거기서 조금 전에 말했던 1급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군요. 이제 발암물질이 정말 대기적으로 퍼져서 무차별적으로 이 장전마을 주민들에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 발병할 당시에 당연히 이건 문제제기를 했겠죠. 네. 여기서 했던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집단적으로 암에 걸렸다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인과관계 입증을 못했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모든 사람이 또 암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거쳐서 역학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 연초박을 보온건조시켜서 나온 발암물질 때문에 이 장전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린 것이다라는 게 입증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김단비 취재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2001년부터 지금 보이는 약 500m 떨어진 저 금강농산의 공장이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왔었는데 지금 2019년 말이잖아요. 이제서야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와서 이제 좀 뒷북을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그 마을 자체가 이전에는 물 맑고 공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99명 중에서 22명이 발병하고 14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2001년도에 이 공장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이익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주민들이 상당히 반겼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숨쉬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일 먼저 양봉을 하는 벌들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은 쓰러져가지고 구급체 실려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5년 뒤에 첫 암 환자가 발생했고, 네. 이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여러 주민들이 암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부터 이번에 이런 역학조사가 처음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마을 저수지에 이제 그 물고기가 폐사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익산시에서는 우리 자체 조사해보니까 연관성 전혀 없다. 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뭐 연관성이 없다라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5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이런 그 폐기물 실적 보고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하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공장과 익산시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거나 다름이 없네요.
옛날에 왜 미국 영화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는 이게 정말 막 목숨 걸고 막 자기 리스크 네. 부담하면서 열심히 파헤쳐서 그 내는 과정이 영화로도 담긴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연기 악취가 난 거는 2001년이고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게 2010년인데 자체 조사 결과 연관성이 미확인 나고 아니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죽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자체 조사에서 나왔으면은 어디 뭐 국가수라든지 어디 더 큰 데에다가 조사를 문의를 해가지고 밝혀낸다던가 아니면 공장에다가 어떤 다른 조치 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한다던가 다른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사해봤더니 없어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환경부에서 이제 밝혀내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책임 여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초박을 판매한 건 KTNG잖아요. 그런데 사용한 건 금강농산이라는 공장이거든요.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습니까? 일단은 금강농산의 책임이 훨씬 크죠. 근데 이제 KTNG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묻기 어렵다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소 회의적입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KTNG 측 입장 이거죠. 연초박을 파는 건 불법 아니잖아. 그죠? 그쵸. 판매는 불법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팔아서 분명히 고온 가열하지 않고 퇴비로 쓴다 그랬는데 쉽게 말해서 쟤네들이 우리 모르게 불법적으로 고온 가열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저쪽 금강농산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는 게 KTNG 입장인데요. 지금 만약에 KTNG에서 이 연초박을 판매하고 그 이후에 공정 과정까지 관리 감독해야 될 법적 의무가 계약상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의무가 없다면 KTNG 측 주장대로 사후관리 책임을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 사실 공장의 책임이 지금 더 크다고 하셨는데 그 해당 공장이 지금 파산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장 주도 파산한 상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있어요, 책임을. 하지만 이게 개인에 대해서 물을 때는 아무래도 그 배상을 받기 위한 어떤 담보라든지 그런 건 약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표도 2017년 암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들어갈 때는 피고를 좀 넓게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익산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금강농산은 지금 없어졌다고 하지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KTNG도 일단은 피고로 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익산시와 협의하여 주민 건강 모니터링, 환경 개선 등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 상당 부분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요. 그리고 숨진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추장암으로 우리 오빠 돌아가셨지. 우리 동생 머리 아파 죽었지. 님 두 분을 다 잃었어요. 담배를 피우냐고. 담배 안 피우신다고. 오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오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 안에 부부가 돌아가시고 또 그 1년 안에 또 30대 중반에 젊은 사람이 또 췌장암에 걸리고 또 뭐 전원생활을 온다고 이사 온 부부가 또 암에 걸려버리고 정말 마을은 정말 초토화됐습니다. 이거. 네, 청정마을이 그야말로 오염마을이 됐습니다. 암 발병 마을이 된 건데 사실 저는 어딘가에 또 많이 퍼졌을 것 같거든요. 이 비료 공장이 과연 이 마을에만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이제 뭐 대표도 암으로 사망했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것은 이제 주민들의 건강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어떤 업체 그리고 가장 제가 볼 때는 이 지자체가 참 책임이 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결국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이 마을 자체가 어떻게 초토화된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공장에서 일하던 그 노동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마을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여러 마을들에 대한 그 조사도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이 뭔가를 밝혀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경제 발전하면 뭐합니까? 이런 게 바로 후진국형 사건인데요.
물론 돌아가신 분의 세월을 보상할 수 없고요. 가족의 아픔을 달랠 수는 없겠지만 공장 허가 과정부터 왜 조사가 늦어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제2의 장전말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